안녕하십니까 형님도. 제가 A4 용지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깜빡하고 베트남에서 안 사온 거야. 그래서 동네를 막 여기 뒤졌어. A4 용지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슈퍼에 갔어. 그 여자 그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한대요. 그래서 손을 막 저기 산 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야. 그 마을까지 가려면. 그래서 제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반대편으로 가서 사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집에다 놓고 걔가 알려준 산 쪽, 뭐 일부러 간 건 아니지, 앞으로 쭉 갔거든요. 와, 걔가 알려준데 걔네 슈퍼마켓에서 진짜 거짓말 않고 오토바이 타고 30초 가니까 도착한 거야. 에어프용지 팔았어요. 와, 거기는 100장이 팔아. 근데 제가 사온 데는 그 700장인가 1000장 아시죠? 그 두꺼운 거 그렇게밖에 안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아쉬운 사람이 사야지. 그래서 아쉬워서 사왔어요. 자, 제가 이제 보통 형님도 이제 뭐 하냐면은 하루 종일 제가 아침에 보통 한 4시에 일어나거든요. 뭐 커피 한 잔 딱 세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뉴스 좀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투자업이니까 뉴스 보다가 아침에 이제 뭐 투자 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산책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뉴스 좀 보고, 외국어 공부하고, 뭐 잠깐 드라마 좀 보고, 이게 제 일과예요. 특별히 뭐 하지 않아요.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가끔 형님들한테 라오스가 위험하니까, 밤에 위험하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 막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가 직접 이제 느꼈으니까, 라오스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챗 GPT가 아시죠? 인공지능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저한테 고양이를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양이는 또 언제 길고양이냐, 왜냐면 여자친구가 길고양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길고양이냐 했더니 이것은 챗 GPT로 만든 거래요. 자기 친구가 보내줬대. 근데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 제 업무도 안 하고 챗 GPT만 배웠어요. 그 챗 GPT로 막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자, 아무튼 그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막 각종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무튼 여기저기나 자기들만의 챗 GPT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뭐 제미니라고도 부르죠.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거야.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라오스의 사기꾼 쌍놈의 라오스의 쌍놈의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를 알려줘 했더니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 3번 읽어봤는데 막 좀 비슷하기도 한데 한번 형님 들어보세요. 자, 챗 GPT가 알려주는 라오스의 사기꾼이 많은 이유 분석. 가장 큰 뭐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법의 사각지대겠죠. 자, 첫 번째,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맞죠? 라오스가 동남아에서 가장 못 살지 않나? 라오스가 맞잖아요. 가장 못 살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15만원. 물가는 옆에 태국, 베트남, 중국보다도 더 비싸고, 왜냐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 여기 뭐 반대 의견 달 사람 없죠? 물론 이제 야채 뭐 그런 거 말고. 예. 자, 아니 뭐 야채 이런 것은 뭐 채소 이런 것은 또 태국 다 싸요. 대부분 다 이런 것은. 동남아는 물론 필리핀 이쪽 좀 비싸겠다. 자, 어쨌든 자, 1인당 국민 소득이 낮고 많은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국민들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날치기 등 경범죄나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거기다가 이제 날치기인데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뻑치기죠. 뒤에서 그냥 한국 사람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더니, 아니면 보통 한국 사람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옛날 카페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 방비행에도 한국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도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뒤에서 그냥 벽 돌려야 한국 사람들 그냥 뒤통수 그냥 확 가격해가지고 그냥 그럼 앞으로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털어가고
다들 아시죠 이거?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전반적으로 라오스는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 옛날 이야기 한 코로나 전? 코로나 전 정도의 얘기하면 되겠네요.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전반적으로는 치안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최악이 아주. 자, 비엔티안, 방비엥, 누앙프라방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 오토바이 날치기, 숙소 침입, 절도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야시장이나 강변 등 혼잡한 장소에서 가방이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군품을 갈취당하는 약물 이용 범죄도 보고되고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비엔티안, 누앙프라방, 방빙 이쪽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여행객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런 사기나 절도나 쎄려버리는 거, 훔치는 거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쪽 관광객이 많은 데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작게 훔치는 거, 이런 것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다른 농촌, 라오스 대부분 다 농촌이지만 더욱더 농촌, 완전 그냥 쌍팔년도 저쪽 막 진짜 그냥 깜짝 놀랄 만큼, 와 이게 막 지옥이 어디야 할 만큼 진짜 막 낭떠러져 있을 만큼 막, 아시죠? 예. 그런 지역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하죠. 왜냐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사라져도 모르니까. 라오스는 이 손가락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는 태어나서 애기들을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인구조사 할 때도 어려워. 야가 우리 집이에요? 너는 누구야? 그 사람은 어딨어? 나이 보니, 그 사람 어딨어? 3년 전에 이사 갔잖아요. 진짜 이 정도라니까. 그래서 농촌 같은데 잘못 놀러 갔다? 그러면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겠죠. 그런데 위험의 어떤 강도로 치면은 오히려 방비엥, 누앙프라방, 비엔티 이런 데보다도 이상한데, 막 진짜 사람 없는데 그쪽에 가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얘기했듯이 여자를 좀 이렇게 만날 거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워낙 이 비엔티앙, 루앙프라방, 방비행은 경쟁률이 너무 심해. 한국 사람끼리도 경쟁이 심한데 중국 사람하고도 경쟁하고 요즘에 베트남 사람하고도 경쟁해야 되니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지게 된다.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다음 또 뭐 있냐? 음료수. 이것도 맞아요. 음료수를 줬는데 정신 잃고 금품 갈취당하는 약물 이용.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 좀 조심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라오스 예전에 비엔티안에서 농카이 가는데 이제 버스 거기 국경 있잖아요. 그 앞에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물을 주는 거야. 물을 2개나 절 쳐다보고 와가지고,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저 멀리서 절 보고 다시 갔다가 물을 사와서 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 간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자, 어쨌든 자, 이 다음에는 역시 나왔네. 골든 트라이앵글 등 특수 지역의 영향.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과거 마약 생산지로 악명이 높았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쪽의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개발되었지만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로 여겨지며 주재국 치안 당국의 접근이 어려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월 350만원 보장, 숙식 제공 등의 달콤한 말로 유혹한 뒤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는 수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서 가장
진짜 가장 악질이고 가장 무섭고 진짜 여기는 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얘네는 그냥 정신을 놓고 무서움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말해 조직들이라고 해야 하나? 이 정신병자들 거의 정신병자라고 할게요. 여기는 골든 트라이앵글 여기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로 저 세상 애들만 있는 곳이어가지고 여기 간다? 그러면은 목숨을 담보로 놓고 가야 한다. 여기가 원래 대빵이야. 골든 트라이앵글이 동남아의 그런 중국 범죄 조직의 가장 대빵이다. 우두머리, 따끄야, 따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팽창하니까 막 필리핀, 뭐 캄보디아 막 이쪽으로 더욱더 빠져나갔죠. 여기가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이 정말 중심이에요. 여기는 무시 못해. 딱 하나만 동남아에서 가장 악질 지역 하나만 딱 예로 들으라 말하면 대부분 다 중국 사람 뭐 이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골든 트라이앵글에 말할 정도로 여기는 최악의 악질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 사람도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라오스 경찰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이미 돈을 먹여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쪽 지역은 중국에서 또 라오스로부터 이런 또 운영권을 거의 막 10년, 20년, 30년, 막 100년 막 이런 식으로 얻어놨단 말이야, 길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못해? 그나마 이렇게 한국이 이번에 그 캄보디아 이렇게 한번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막 다른 나라들도 막 이렇게 한국 도와주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중국이 막 미얀마 그쪽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조직 잡아가지고 뭐 뉴스에 이렇게 딱 내보내게끔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제스처 취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진짜로 정말 위험한 데가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그때 가시면 우리 형님들은 진짜 루앙프라방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에서 왼쪽을 향해가지고 치앙라이 쪽 있죠. 근데 아무튼 라오스에서 왼쪽 지역은 가지마. 그냥 라오스에서 왼쪽 지역은 그 지도로 반절로 딱 그냥 잘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오른쪽에서만 놀아. 오른쪽에서만. 왼쪽으로는 가지마.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네.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또 하나 있어요. 법 집행의 한계. 왜냐면은 라오스의 법 집행 시스템이 미비하고 공권력이 부패한 경우도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언어 문제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것도 일단은 라오스가 누구 왔어? 누구 온 줄 알았어. 누가 뚜뚜린 줄 알았어. 돈 내놓으라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돈을 주거든요. 숙소에서. 보통 제가 뭐 일주일 있더라도 일주일치 한 번에 안 주고 그냥 왜냐면 또 혹시나 제가 일주일치 줬는데 오늘 마음에 갑자기 떠나가지고 여기 별로네? 내일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줘요. 자, 어쨌든 이 라오스의 가장 문제는 일자리 얘네들 공안이야, 공안. 일단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정말 일단 왜 인구수가 적으니까 800만 명분이 안 되니까 땅덩어리 큰데 숫자는 적은데 그 적은 숫자 안에 아주 나쁜 놈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5%는 나쁜 놈들이 공안들이 내나 한 5%만 조금 그래도 괜찮고 이 95%는 어떻게든지 이 자기네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95%는 어떻게든지 외국인들 주머니에 후려치려고 말도 통해도 안 통해도 상관없어. 지들 계속 라오스말로 말하고 계속 여권 내놔라 못 내라 해가지고 돈 내놔 계속 해. 일단 돈 받으면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라오스 뭔 일을 했는데 라오스 공안한테 걸렸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도 이놈이 자꾸 막 돈을 요구해. 그때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대상한테 전화를 해. 자기 영사관한테 전화를 하죠. 영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줘요. 근데 영사관에서 해결을 못 해주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돈을 줘요. 그냥 조금. 한 5만 깁 줘요. 5만 깁.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거 주고 끝내는 게 낫지. 그냥 정신없어. 어쨌든 이 라오스 공안하고 문제가 엮이면은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 같은 지역 근처에 갔는데 공안을 만났다. 그러면은 5만 깁이 아니라 한 20만 깁 줘요.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 그게 가장 산책이다. 아무튼 이 라오스는 정말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진짜. 진짜 어려워. 이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정말 어려워. 이거 이 한국 사람 이 대갈통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그래도 베트남, 태국, 아 그래,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라오스는 정말 정상인으로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라오스에 이제 안 오는 이유가 뭐 라오스의 물가, 그 다음에 뭐 교통시설, 그 다음에 여행지가 변함이 없고 그대로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막 중국화가 된 거, 막 이런 거, 그것도 다 맞지만은 사실 또 서양 애들도 이 라오스 사람들의 이거 막 어떻게든지 서양 사람들 막 한탕 해먹으려고 여기에 질려버린 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서양 애들은 동계산이 되게 질저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얼마야? 거기서 그냥 돈 주면은 그냥 콜라 조금 비싸도 그냥 사고 나오고 뭐 다 사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이렇게도 솔직히 이렇게도 말해요. 뭐 가난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사주면 되지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 딜데리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얄짤없어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거스름도 잘못 줬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두 번 맨날 그렇게 당하니까 질려버린 거야. 정이 완전 떨어져 버린 거야, 라오스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라오스에 정말 안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최소한 태국은 그래도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잘 돼 있어서 찍잖아. 바코드로. 그래도 정확하니까. 근데 라오스는 너도 또 이 나쁜 말 하면 또 기분 안 좋잖아. 우리 형님들도. 근데 또 우리 형님들 중에 일부는 그래요.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맨날 강냉이 털어가지고 라오스가 최고다, 라오스가 가장 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잖아요. 어쨌든 형님들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